안녕하세요. K레이지입니다. 오늘은 저중량 복근 운동. 이번 주 저중량 운동 마지막이죠. 초보자분들, 초중 상급자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저중량이 꼭 필요해요. 저중량을 한번 한 주 정도라도 해 보시는 게 아마 진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보통 이제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뭐 중량, 고중량이 낫냐, RM을 어디다 놓는 게 낫냐, 뭐 10개에서 12개가 낫냐, 뭐 8개에서 10개가 낫냐, 뭐 20개가 낫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웨이트는 항상성을 깨는 운동이에요. 항상 고중량을 놓는 것보다는 고중량을 하다가도 저중량을 한번 치면은 항상성이 깨지죠. 그래서 저중량을 한 번씩 껴주면은 자연적으로 항상성이 깨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운동의 변화를 조금 주는 게 몸을 성장시키는데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중량을 한 주 정도 항상 껴서 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부상 방지도 되고, 그 다음에 고중량을 치다 보면은 자세가 좀 많이 흐트러져요. 근데 이런 것도 저중량을 하면서 한번 세팅을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좀 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중량을 한번 해본다고 좀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은 복근 운동, 복근 중에 크런치. 저는 이제 저중량을 할 때 크런치를 좀 많이 하거든요. 이제 저중량은 어쨌든 이제 좀 개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되니까 조금 쉬운 운동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크런치는 제가 이제 고중량을 치거나 이럴 때는 좀 잘 안 하거든요. 개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크런치 한번 해볼게요. 일단 허벅지, 내 대퇴골이 이 바닥에 90도 정도 되게, 너무 이렇게 뭐 벌어져도 안 되고 너무 또 이렇게 좁아져도 안 되고 90도 정도 놓고, 그 다음에 얼굴은, 머리는 띄운 상태예요. 그리고 어깨가 이렇게 닿는 거 아니고 이 상태, 이 상태에서 내 흉곽이 위로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뭐 깍지를 끼지 말라고 하죠. 끼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목을 이렇게 당겨요. 내 팔 힘을 동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팔은 뭐 이렇게 놔도 되고 이렇게 놔도 되고, 그래서 강하게 한번 올리고 천천히 내리고, 올리고 천천히 내리고, 이런 식으로. 어, 크런치는 크런치도 어쨌든 원조인트 운동이죠. 관절이 이쪽, 관절이라고 하긴 뭐한데 한 부위만 딱 작용이 되기 때문에 고립이 이제 빨리 돼요. 한 세트 했죠. 복근이 이제 무산소 운동이냐, 웨이트가 무산소 운동인데 복근이 웨이트냐, 좀 논란이 많아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복근은 웨이트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논문이나 뭐 교본 이런 걸 봤을 때 웨이트를 뭐 매일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뭐 격일로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선택사항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웨이트를 한 경력이 지금 20년 차라고 했잖아요. 제가 숱한 방법을 다 해봤는데
뭐 이제 개인의 몸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솔직히 뭐 매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복근을 식스팩을 만들고 싶다 이러면은 솔직히 뭐 매일 해서 키우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냥 한 번, 한두 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복근 같은 경우는 복근이 많이 튀어나온다고 해서 복근이 잘 보이는 게 아니고 식단을 조절해서 지방을 걷어내야지만 복근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이랑은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 해볼게요. 90도 놓고 흉곽을 위로 올리고 내리는 작업이에요. 이건 범위가 되게 짧기 때문에 좀 빨라 보일 수 있는데 강하게 올렸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천천히 내 복직근에 힘을 받아서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 크런치 포인트는 등 끝이 어깨 라인 쪽 이게 바닥에 탁 닿으면 안 돼요. 닿으면은 복근이 풀려요. 풀리는 순간 운동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랬다가 그럼 휴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다시 올라오면은 힘을 더 쓸 수 있겠죠. 그게 아니고 고립된 상태로 계속 힘을 주고 있는 상태로 계속 운동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강도가 세지죠. 항상 부스터 챙겨서 중간중간에 수분 섭취를 항상 해주시고 복근 운동은 뭐 행잉 레그레이즈, 행잉 니 레그레이즈, 레그레이즈, 그다음 버티컬 레그레이즈, 뭐 크런치, 시덥, 그다음에 이제 뭐 트위스트 뭐 사이드 밴드 막 이런 게 있는데 트위스트, 사이드 밴드 그다음에 크런치도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척추에 좀 무리가 가요. 척추는 양쪽에 추간판이 딱 걸려 있는데 이게 자꾸 눌리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디스크의 원인도 되고 한때는 예전에 이제 복근이 매스컴을 타서 막 그런 운동을 하면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좋다 나쁘다보다는 이제 운동 선수나 상급자들은 어떤 부위를 디테일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틀어서 막 운동을 하는데 걔네들은 이제 척추 주변의 다혈근이라든지 척추 기립근 이런 게 강하게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튼다고 해서 무리가 안 가요. 근데 일반인들이나 초중급자들은 다혈근이라든지 뭐 척추 기립근 이런 게 강하게 형성이 돼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틀고 막 이러면 어떻겠어요? 척추에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솔직히 초중급, 상급자까지도 틀어서 막 운동하는 거는 좀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정상적으로 해도 엄청나게 많은 데미지를 줄 수 있는데 굳이 막 틀어서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거는 막 맹목적으로 따라하지 마시고 자기 몸에 맞는 운동들 이런 걸 한번 찾아서 하시는 게 좋으세요. 저도 처음에 이제 웨이트를 정확하게 알기 전까지는 뭐 어떤 선수한테 꽂혀가지고 요것도 해보고 저 선수한테 꽂혀가지고 요것도 해보고 진짜 엄청난 실패를 많이 겪었거든요. 세 번째
초보자분들은 개수가 이제 몇 개 안 나올 건데 이제 하시다 보면은 이제 혈액이 쏠릴 거 아니에요. 혈액이 쏠리게 되면은 이제 펌핑이 되니까 이게 수축이 잘 안 돼요. 이럴 때 이제 크런치의 노하우죠. 팔을 약간 동원해서 이건 치팅을 조금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강하게 올라오거든요. 그 대신에 올라온 상태에서는 내가 복근에 힘을 줘서 천천히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치팅의 장점만 뽑아낼 수 있거든요. 크런치의 노하우예요. 그리고 하시고 나서 근육 이제 복근은 보통 근육이 있고 양쪽이 이제 뼈랑 힘줄이랑 연결이 돼서 근육이 있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복근은 식스팩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복근 마디 하나씩 근육끼리 백선이나 건액이 껴갖고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펼쳐서 조금 휴식을 취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세 번 했죠. 오늘은 저중량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저중량, 그래서 저중량 단일 종목 제가 한 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 저중량 한 주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자꾸 이제 막 중량에 욕심내지 마시고 저중량으로 내가 진짜 어느 정도 근지구력이 있는지 이걸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한 주 끼면서 조금 몸에 관절 같은데 좀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저중량은 좀 자세가 틀어지셔도 관절에 무리가 안 가요. 보통 운동하시다 보면은 뭐 어깨 아프고 뭐 팔꿈치 아프고 막 하잖아요. 이게 이제 뭐 자세가 틀어져서 좀 아픈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중량을 너무 많이 쳐서 그래요. 내가 근육에 힘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 힘을 넘어서서 하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가요. 왜냐면은 이 웨이트에는 파워 에너지라는 게 존재를 해요. 파워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가 관절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가 나와요. 이 에너지를 쓰게 되면은 관절에 손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저중량 같은 경우는 뭐 위치 에너지랑 속도 에너지를 관절을 통해서 쓸 필요가 크게 없어요. 그리고 부하가 되게 작고 그렇기 때문에 관절이 좀 휴식을 취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항상성도 깰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주의를 의식하고 중량에 욕심을 너무 내기보다는 조금 한번 저중량을 하면서 좀 나를 돌아보고 그다음에 자세를 좀 세팅하고 이런 한 주를 조금 가지고 그다음에 운동을 또 이제 다시 고중량을 한번 쳐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빠르게 근육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90도 만들고 그다음에 어깨 이렇게 띄워놓은 이 상태예요. 이 상태가 시작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작이랑 끝점을 내가 인식을 하고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들다 이렇게 딱 놓는 거. 이러면 그냥 운동이 끝나는 거예요. 이래갖고 또 다시 하면은 근육이 풀렸다가 들어오죠. 휴식을 한번 취했다 들어오기 때문에 괜히 개수만 많아지고 효과가 없어요. 그 네 번째. 오늘은 크런치 10세트만 하고 운동을 끝낼 거예요. 크런치의 포인트는 계속
복근에 힘을 준 상태로 계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수축 이완, 수축 이완 계속. 딱 놓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펼쳐서 좀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 돼요. 4세트. 복근은 이제 뭐 복근 하나니까 이제 복근도 이제 상복, 중복, 하복 이렇게 나누는데 상복근에는 크런치, 그다음 시덥은 상복, 중복 이제 많이 작용하고 하복 조금. 그다음에 레그레이즈는 교본에는 하복부라고 나와요. 근데 옆라인 11자 복근 할 때 레그레이즈가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행잉이 이제 하복부, 행잉 니도 하복부 이렇게 교본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운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크런치도 6마디를 다 먹일 수가 있어요. 강하게 수축하고 천천히 당기면은 밑에 치골 위에까지 강하게 압박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교본은 솔직히 교수들이 작성을 하는 거예요. 교수들이 운동 경력이 얼마나 될까요? 심지어는 교수들 중에 웨이트를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논문들을 짜집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집필을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이제 웨이트가 이제 막 교본을 찾아보고 이렇게 했을 때 저도 이제 한 10년을 막 알아보다가 이제 허송세월을 보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이유가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이제 또 뭐 이제 책을 쓰려면 이제 뭐 그런 뭐 논문을 발표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운동을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책을 쓰질 못하고 책을 쓰는 사람들은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고 운동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식이 조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본에서 나오는 거랑 조금 다르게 먹는 부위가 많아요, 진짜. 그래서 선수들한테 가서 배워보면은 이거 이쪽이 먹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웃어요, 막. 그래서 다들 그렇게 알고 있지. 근데 네가 직접 해보라고. 그러면은 어디가 먹는지 알 거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지금 5번째. 오늘 방송은 5세트만 하고 약간 이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마저 5세트 더 하고 운동을 끝낼게요. 알죠? 어깨 닿지 않고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점은 여기죠. 어깨만 살짝 들어도 복근에 힘이 가해져요. 이 상태가 시작점. 일단 끝점은 최대한 올리는 거. 올리고 그다음 천천히 내려오는 거. 근데 이게 조금 범위가 좀 작기 때문에 되게 빠른 느낌이 나는데 이 동작을 조금 중간에 항상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강하게 올라오고 천천히, 강하게 올라오고 천천히. 이게 이제 좀 더 빨라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하고 이런 식으로 범위가 너무 짧아요. 크런치는. 그래서 복근은 배에 계속 힘을 준 상태에서 운동 수행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몇백 개도 할 수 있어요. 몇백 개를 해가지고
운동이 더 잘 되면 좋은데 그냥 50개를 하더라도 강하게 하고 압박을 복근에 힘을 다 주고 그냥 끝내는 게 낫잖아요. 시간도 단축되고 힘도 덜 들고 이렇거든요. 그 대신에 그 순간적인 고통은 크죠. 근데 고통이 클수록 근육이 성장해요. 그래서 웨이트는 이제 뭐 고통을 즐겨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좀 맞는 말이에요. 이번 주는 저중량 단일 종목 한 종목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근육 주동근을 운영하는 거를 다시 한번 세팅을 하는 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방송에서 보통 이제 많이 드는 중량 이런 거를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은 회원들은 오류를 범하죠. 아, 이렇게 해야 운동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보여지지 않는 진짜 이 노력들 이런 게 너무 묻혀 있는 것 같거든요. 전문적인 선수들도 항상 막 중량을 막 맥시멈을 잡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근데 그게 보여지기에 딱 임팩트가 있으니까 자꾸 이제 그런 것만 찍어서 보내주는데 그러면은 이제 지식이 없는 분들은 아 저렇게 운동을 해야지 몸이 커지는구나 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선수가 생기면은 이 선수를 다 따라해요. 근데 극단적으로 이 선수를 따라했는데 어떤 애는 몸이 이제 커져요. 근데 어떤 애는 또 안 커져요. 그 이유 뭘까요? 좋아하는 선수가 저랑 본인과 체형이 비슷해요. 이러면은 얘는 몸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체형이 완전 정반대예요. 그러면 얘는 몸이 오히려 작아지죠. 뭐 오버트레이닝이 걸리고 운동이 안 되거나 오버트레이닝이 걸리거나 이런 식으로 딱 극단적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선수도 근데 보통적으로 성장을 안 하는 이유가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몸을 동경해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제 팔다리가 길고 이런 사람인데 팔다리가 짧고 근육이 큰 이런 사람들을 선호하게 돼요. 근데 또 팔다리가 짧은 사람들은 비율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그 반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점점 벌어지죠. 이런 오류를 진짜 많이 범하세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바라보고 내 몸이 정확하게 어떤지 이런 걸 좀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 거기에 맞는 뭐 식단 이런 거를 좀 찾아서 자기한테 맞게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크런치 같은 경우는 항상 복근에 힘을 준 상태 이 상태로 계속 운동을 수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운동 강도를 따지자면은 행잉 레그레이즈가 가장 잘 먹어요. 근데 이제 저는 보통 행잉 레그레이즈를 이제 고중량에 좀 많이 넣고 레그레이즈는 저중량에 그리고 크런치는 저중량 단일 종목에 좀 넣어요. 그러니까 저중량도 좀 두 개로 분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RM을 10에서 15RM 정도로 놓고 하는 저중량이 있고 이번 주가 이제 제가 15에서 20RM 정도 놓는 저중량이거든요. 이걸 하는 이유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최대치 훈련을 해요. 최고 중량까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주에는 조금 이제 관절도 휴식을 취하고 약간 웜업 계열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주는 최대치 훈련 한 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0에서 15RM 정도로 목표로 잡는 저중량 운동을 또 2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중량 운동 5에서 10RM 정도 되는 고중량 운동을 2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15에서 20RM 되는 저중량 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일단 큰 틀을 고중량을 할 건지 저중량을 할 건지 최대치를 할 건지 이런 걸 좀 정해서 이제 세부 항목을 짜면은 좀 더 프로그램이 조금 디테일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맞는 이런 운동 방법을 찾아서 운동 프로그램을 찾아서 운동 식단을 찾아서 이제 훈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제 10세트 한다고 그랬죠. 5세트 이제 마저 할 거고 이제 다음 주에 최대치 훈련 중량이 아마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다음 주에 뵐게요.